자, 소방설비 및 산업기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격증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저희 이제 뒤쪽에 가스계 문제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산화탄소부터 해서요. 이제 뒤쪽에 이제 문제가 조금 남아 있는데 빠르게 한번 볼게요. 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전기실이라고 나와 있고 최적이 나와 있네요. 그쵸? 자, 화재가 꺼졌답니다. 잘 됐네요. 그죠? 네,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되어 있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신부화재다라고 줬어요. 신부화재다라고 줬고요. 그리고 공기 중 산소 부피, 왠지 모르겠지만 얘를 줬고, 방출 후의 산소 부피, 그러니까 CO2가 방출된 후에 산소의 최적을 퍼센트를 준 거죠.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대기압은 760이고 방출한 다음 CO2가 다 나가고 한 다음은 약간 압력이 올랐네요. 800. 충전비는 1.6이고요. 최적은 8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한 병당 약재량을 충전비를 통해서 또 구할 수 있겠죠. 실내 온도 그리고 R값 나와 있는데 R 단위를 보니까 이게 잘 보시면 ATM의 리터, 몰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들이 까먹지 말고 얘를 메타삼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를 몰보다는 우리가 킬로몰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위가 조금 복잡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2 소화농도 구하시오. 어떻게 해요? 21분의 21-5 곱하기 100 해서 요게 평상시 산소농도 넣어주시고 요거는 방출 후에 산소농도 넣어서 구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28.57이라는 가스농도가 하나가 나오고요. CO2의 방출량, 그러니까 가스 최적을 지금 구하는 거죠. 근데 가스 최적을 구했을 때 얘가 나와 있으면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더라. 그래서 O2 농도가 지금 몇 프로예요? 15%죠. 15 넣어서 방호구역의 최적 곱해주면 제가 가스 어떻게 보면은 최적을 구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스 최적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V를 구한 거죠. 그래 놓고 이제 내가 얘를 구하는 거예요. 방출된 후에 CO2의 양 W는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PV는 n분의 WRT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그걸 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W를 지금 구하는 거죠. W는 넘겨주면 되겠죠? PVM의 RT. 그쵸? 맞죠, 여러분들? 그럼 P는요, 여기 갔을 때, 아니, 방출된 후의 압력이 얘라 그랬잖아요. 그럼 CO2 방출된 후의 압력을 넣어주셔야겠죠. 해서 얘를 1.0526 ATM으로 먼저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밀리미터 Hg를 여러분들이 ATM으로 꼭 바꿔서 넣어주셔야겠죠. 맞죠? 자, 그래 놓고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최적을 구해놓은 게 단위가 다 메타삼승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 메타삼승이었는데 이게 지금 아까 단위를 보십시오. 단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데 이거를 메타3으로 바꿔주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내가 구해놓은 게 얘가 메타3승이기 때문에 얘를 리터로 맞춰주셔야겠죠. 단위를. 왜냐면 우리가 보세요. 여기 R값에 가보면 얘 단위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맞춰주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리터니까 난 얘를 리터로 바꿔줘야 돼요. 최저값 바꿔주셔야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여기 가보면 몰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뭘 알고 있어요? 얘를 알고 있죠? 1몰당 뭐요? 그램. 44g. 그래서 얘를 넣어주시는 거야. 얘가 분자량. 자, 이렇게 되면 단위가 어떻게 돼요? 지워지고, 그쵸? 지워지고, 맞습니까?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다 지워지고 나서 보니까 단위가 뭐가 나와요? g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 g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g/몰과 킬로그램이 들어가면 이게 킬로몰로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44g/몰로 쓰셔도 되고 44kg/킬로몰로 쓰셔도 된다고요. 근데 지금은 킬로몰에 대한 단위가 아니고 지금 몰에 대한 단위이기 때문에 이 질량 단위를 뭘로 가지고 오셔야 돼? g으로 가지고 오실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단위가 나오게 된다면 여기가 뭐가 나온다? g이 나온다. g.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리터로 맞춰주고 얘가 g으로 나온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다 어떻게 된다? 이렇게 삭제가 되더라. 단위가. 다시 한번 보면. 결국 g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g이 나왔을 때 얘를 킬로그램으로 바꿔주는. 이게 최근에 나온 문제인데 좀 특이한 문제라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503.09kg가 나오고 여기서 갔을 때 이제 우리가 뭐를 이용해서 충전비를 이용해 한 병당 약재량을 구하신 후 그리고 나서 그 한 병당 약재량을 503.09 그쵸? 총 약재량
이 나온 거에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병수까지 구해주는 문제입니다. 자, 선택 밸브 직후유량은 우리가 실제 병수를 몇 분으로? 7분으로. 왜냐면 이건 무슨 화제니까요? 신부화제니까요. 이거는 워낙 많이 풀었던 문제죠. 됐죠? 자, 그리고 이제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위험물 저장 탱크의 국소예요. 국소.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국소일 때 그 외의 방식이 요즘 시험 문제가 잘 나오더라. 그래서 보세요. 지금 문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압식이고 동일한 크기의 벽.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계속. 그래서 동일한 크기의 벽이니까 이게 이제 사면이 어떻게 돼 있는 거다? 벽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쌓여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사면이 벽으로 쌓여 있을 때 우리가 연장을 할 때 양옆이나 앞뒤로는 늘려주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어디로만? 위쪽으로만 늘려주는 거죠. 요거를. 0.6m. 그래서 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7 곱하기 3 곱하기 3.6 위로만 연장을 했다. 몇 메타? 0.6m 연장을 한 거죠. 해서 7 곱하기 3 곱하기 3.6 해서 75.6. 그리고 나서 소화약제 최소 저장량은 그랬죠? 8-6 라지 A분의 스몰 a 해주시고 V 곱하고 고압식은 1.4 저압식은 1.1인데 어차피 고압식 같은 경우니까 1.4죠. 그쵸? 스몰 a는 뭐라 그랬어요? 어차피 실제 벽면적. 그럼 요 사이즈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요 사이즈 2개, 요 사이즈 양옆으로 2개. 그죠? 그대로 넣어주시고 얘는 뭐예요? 연장 최적의 측벽 면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몇 메타 늘렸을 때 위쪽으로 0.6m 늘렸을 때 그 방호 공간 최적의 측벽 면적 넣어주시고 연장 최적 아까 넣어놨죠?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산기에 넣어서 고압식 1.4 해주시면 317.52가 나오더라. 그리고 우리는 뭐를 또 해요? 한 번 더 물어봤죠? 지금 저압식으로 한 번 더 구해봐라. 그럼 1.1을 이번에는 곱해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네, 요거 꼭 혼자 한 번 더 풀어보십시오. 국소는 요즘 잘 나와요 하셨죠? 국소는 요즘 잘 나오고 그리고 CO2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기본 약재량 문제는 기본적으로 기출에 나와 있었던 건 한 번 더 풀어보고 가시면 좋습니다. 한론도 마찬가지죠. 기본 기출에 나와 있는 약재량 문제 한 번 더 풀어보시고 좀 특이한 문제 중에 하나 자 전산실인데 그죠? 한론 소화약제 뭐 설치할 거냐? 대부분 1301 설치한다 그랬죠? C급에. 그럼 전산실에 필요한 약재 저장량은 우리 최적에다가 몇 곱해주면 돼요? 032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곱합니다. 15 곱하기 10 곱하기 5 곱하기 0.32. 그럼 240kg가 나와요. 자, 세 번째. 한 병당 저장할 수 있는 최대 약재량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한 병당 내용적이 68리터라는 걸 지금 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 병당 저장할 수 있는 약재량을 구하려면 충전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충전비를 어디서 가지고 올 거냐?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되더라. 그래서 한론 1301의 충전비는 최소 0.9에서 최대 1.6까지. 맞습니까? 해서 얘를 우리가 0.9일 때 한 병당 약재량을 구해보고 또 1.6일 때 한 병당 약재량을 구해서 많은 것과 적은 것 구해보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최대 약재량 구해라라고 했으니까 얘가 최대 약재량이 되겠네요. 그럼 지금 나와 있는 240을 나눠주시는 거죠. 그럼 몇 병? 4병. 그죠? 자, 그리고 할로겐화 및 불활성 기체는 제가 딱 하나 넣어놨습니다. 뭐를 넣어놨냐면 약재 유량 구하는 거. 우리가 뭐를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1분 10초부터 할까요? 할로겐 맞습니까? 그리고 불활성 기체 같은 경우는요. 지금 밑에 가보면 요 내용이죠. 요 내용. AC급일 땐 2분 그죠? B급 화재일 땐 1분 그래서 AC급일 땐 2분 B급일 땐 1분 요 불활성 그죠? 자, 얘가 최소 설계 농도의 몇 프로? 95% 이상이 방사시간 안에 나가줘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적용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가십시오. 왠지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느낌이. 이게 조금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K1, K2값 다 줄 거고요. 여러분들 한 병당 약재량 지금 줬죠. 불활성 기체 줬고
아, 충전 밀도를 줬네요, 이건. 그럼 이거 한 병당 약재량 구하실 수 있죠? 얘를 리터로 바꿔서 바꿔주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메타삼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한 병당 약재량 구해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소화 농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린 소화 농도를 쓰는 게 아니고 뭐를 쓸 거다? 설계 농도를 쓸 거니까 여기다가 이따가 개수값 곱해줘서 설계 농도 또 구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지금 어디죠? 전산실이네요. 전산실은 일반적으로 C급으로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도 1.2, 여기다가도 1.2 곱해서 C값을 또 구해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푸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풀어보시고요. 네. HFC 23, 얘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저장량? 그럼 HFC 저장량은 여기 가보면, 보세요. 약간, 보시면, 아래가 살짝 잘렸네요. 잘렸지만, 여기 가보시면, 얘죠. 그럼 먼저 여러분들 뭐를 구해요? 이 프린트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프린트엔 다 들어가 있는데, 자, W는 VS에 100-C분의 C 해가지고 V 구해주시고, C 구해주실 수 있겠죠, 그죠? S는 뭐 여기 나와 있는 거. K1, K2 곱하기 T. 맞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눌렀을 때 이제 각각 나온 값을 어디에 대입을 해요? 우리 공식 VS에 100-C분의 C. 그쵸?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 대입을 하면 이게 1748.31kg이라는 뭐가 나와요? 약재량 값이 하나가 나오겠죠. 자, 그래 놓고 이제 뭐를 구하래요? 용기수를 구하래요. 근데 용기수를 구할 때 제가 아까 한 병당 약재량을 꼭 이 밀도를 이용해서, 그리고 아까 나왔던 한 병당 최적을 이용해서 킬로그램을 구해주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49로 나눠주면 몇 병? 36병이라는 게 나와요. 자, 배관구경 산정 조건에 따라 유량을 산출하시오. 자, 이때 꼭 얘를 고려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해서 735 0.352 해주고 45.6에 0.95. 45.6에 0.95에서 했을 때 유량이 나온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들 C에다가 0.95 곱하는 것만 까먹지 않으시면 문제 자체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 잘 고려하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참고에 넣어놓은 거 한 번 더 읽어보시고, IG541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계산식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VSS의 로그에 100C라고 해서 2.303 V 들어간다라는 거. S 따로 구해주시고 VS 따로 구해주셔야겠죠. 그쵸? 온도 조건이 지금 달라요. 그리고 C값 1.2 곱해서 따로 구해주신 다음에 대입해 주셔서 약재량 구하시고 병수 구하고, 자, 마지막에 C 곱하기 0.95 해서 여러분들이 또 계산기를 눌러주시면 답이 나올 거다라는 거. 됐나요?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 정리를 조금 하실 때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분말 문제입니다. 이 분말 문제는 지난번에 한번 큰 게 나왔어요. 뭐가 나왔었냐면 기둥과 보가 있는 게 한번 나왔어요. 그 기둥과 보가 있는 게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는 저는 크게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대표 예제 그냥 하나 정도. 요 1종에 대한 거, 요거 그림 그리는 문제 뭔지 아실 겁니다. 그죠? 자, 1종은 우리가 0.6kg/메타삼슨이라는 최적당 약재량을 적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여기 가보면 계고부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계고부 가산 안 해주셔도 되고요. 방사시간 30초 방출률 나와 있고 정방형 배치, 이거 그리는 문제죠. 그죠? 그래서 0.6 곱해서 약재량 360kg 구해주시고, 가압용 질소를 사용한다라고 했으니까 1kg당 40L 곱해주셔야겠죠. 추가압용 가스라면 10L를 곱해주셔서 계산기를 눌렀을 때 이렇게 14,400이 나오고, 분사헤드 최소 개수는 총 약재량 360kg를 한 개당 아까 헤드에서 나오는 초당 킬로그램을 나눠주신 다음에 몇 초 동안? 30초 동안. 그럼 얘가 8개가 나올 거고, 요 8개를 이제 여기다가 그려주시는 거죠. 요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토너먼트 배관 그리는 문제. 요거 최근에 좀 많이 나왔으니까 대표 예제로 하나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재현 설비입니다. 재현 설비는 일단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있을 것 같아요. 눈 감으면 문제가 안 보이죠? 여러분들 그냥 본능적으로 여기 면적, 직경, 그리고 여기 2개 이상 층 이런 거 잘 보시고요. 그리고 복도, 거실과 통로, 여기는 각각 재현구획 할 것, 이런 말도 있었죠. 같이 좀 보시고, 자, 저 이어서요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요 지금 재현 설비에서 조금 찝찝해서 제가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최근에 나왔어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요 그냥 풍속을 주고 구경을 구하시오라고 해서 D는 루트 5E분의 4Q,
또는 Q는 AV 공식을 통해서 구하는 문제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 Q는 AV 계산을 하는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요거 있죠. 요 그래프를 주고 요 그래프에서 관경을 찾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일부러 넣어놨어요. 아셨죠? 그래서 만일 풍속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풍속을 줄 거예요. 근데 풍속 문제가 아니고 그래프 찾는 문제면 요 그래프를 주겠죠. 아셨죠?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을 조금 잘 보시면 되는데 이 문제가 지금 가보면 자 조건 가보세요. A부터 H는 각실이 제형 구획이 되어 있대요. 그리고 두 번째 1번에서 4번 지점은 메인과 분기 덕트의 분기 지점이다. 그래서 요게 메인 덕트, 요게 분기 덕트. 아셨죠? 이런 것들이 다 분기 덕트예요. 그래서 메인 덕트와 분기 덕트라는 개념 여러분들 잘 머릿속에 가지고 가셔야 이따 문제를 또 푸실 수가 있어요. 자, 제형 덕트 계통 중 한 부분의 통과 풍량은 같은 분기 덕트에 속하는 말단에 있는 제형구의 해당 풍량 중 최대 풍량의 2배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기잖아요. 여기 풍량. 예를 들어 여기 풍량이래. 여기 풍량. 자, 여기 풍량 같은 경우는요. 지금 분기 덕트죠. 여기가 분기 덕트잖아요. 얘는 이 구역과 요 구역과 요 구역의 풍량을 다 담당하는 덕트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가 10, 20, 30이다. 배출량이, 풍량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이 말단 중에 가장 많은 풍량. 얘의 여기 풍량은 몇 배로 해라? 2배로 해라. 이 얘기예요. 2 곱하기 30이죠. 그쵸? 그럼 몇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60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무슨 말, 어떻게 설계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설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게 3번에서 주어진 조건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거실 최적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풍속을 직접적으로 주는 건 일반적으로는 Q는 AV 통해서 풀라는 문제인데 이걸 제가 지우지 않은 이유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Q는 AV로 푸는 문제. 그래서 Q는 AV를 통해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면적을 구하는 문제가 있고 지금 문제는 이 그래프를 줬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통해서 구하는 문제예요. 아셨죠? 그래서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각 거실의 배출량은 다음 표와 같다. 400부터 80까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실별 풍량을 다 줬어요. 자, 그리고 덕트 광경은 그래프를 참고하여 아래 보기에서 산정한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이따가 구하셔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들은 뭐부터 해보시냐면 거기 표에 가보시면 1번 얘부터 한번 해봅시다. 1번부터 10번까지 기입하라 그랬는데 이 풍량부터 한번 채워봅시다. 풍량. 그럼 여기 1번 풍량. 이건 되게 쉬워요. G번에서 3번이죠. 그럼 G번에서 3번이 지금 가보니까 그림상에 여기네요. 그죠? 그럼 여기 풍량은 G, F, E 담당하는 구역에서 가장 많은 풍량의 몇 배? 2배. 그럼 가장 많은 풍량이 G와 F와 E를 보면 G, F, E죠. 그러면 E실이 제일 많아요. 여기가 180. 그럼 여기 풍량은 180 곱하기 2 몇이에요? 360.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채우시는 거야. 어디다가? 표에다가.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표에 쓰실 때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이실의 풍량의 2배. 그리고 2번, 요 3번, 4번. 여기 메인 덕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림상에 가보면 메인 덕트 지점이 여기네요. 여기 3번하고 4번. 여기. 그죠?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결국 얘 입장에서는 얘네를 다 담당하는 거겠죠. 그럼 가장 말단에 제일 큰 게 얘라고요. 400짜리. 그럼 2 곱하기 Q의 A에서 800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2번은 이렇게. 그럼 또 3번. C에서 4. 그러니까 그림상에서 또 C에서 4를 찾아야겠죠. C에서 4는 지금 여기 가보니까 BC를 담당하네요. C에서 4가 그럼 어딘가 볼까요? C에서 4. 아, 여기네요. 그럼 얘와 얘 중에 큰 풍량 하나 가지고 오시면 되겠죠? 근데 B실이 더 커요, 풍량이. 그래서 2배의 QB 해서 600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는 거죠. 채워져 있죠. 그리고 여기 4번은 결국 메인이거든요. 제일 마지막. 그래서 가장 많은 A부터 H 중에 가장 풍량이 많은 실이 A예요. 그래서 2의 QA에서 800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덕트 직경 구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원래는 수리 계산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메인 덕트냐 또는 분기 덕트냐에 따라 유속을 구하는 유속을 대입해서 Q는 AV로 구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 예전에 아까 유속이 주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조건에 근데 최근에 나온 건 요게 아니었다고요. 얘를 줬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찾아가는 문제죠. 그럼 먼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얘를 알아야 돼.
이 풍량을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덕트 직경을 구할 때 표를 보는 방법이 거기 표에 가보면 이 풍량이 다 CMH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CMH로 먼저 바꿔주셔야 돼요. 그럼 CMH로 바꿔주시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24,000이 나오죠. 그리고 요 1번에서 2번 덕트는 무슨 덕트냐면 메인 덕트예요. 요 두 가지를 알아야 표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 가보시면요. 여러분들 표가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가보십시오. 지금 저희 몇 나왔죠? 24,000 나왔죠. 24,000. 그럼 24,000을 찾아가 보세요. 24,000 여기죠. 24,000. 그리고 지금 무슨 덕트라고요? 메인 덕트라 그랬죠. 그럼 여기네요. 여기. 그럼 이렇게 쭉 와요. 왔을 때 요게 이제 뭐냐면 직경이거든요. 그럼 지금 몇하고 몇의 사이에 있어요? 지금 70하고 80 사이에 있죠. 여기 메인 덕트라 그랬잖아요. 메인 덕트. 요 지점이네. 요 지점. 그러니까 요 지점이니까 여기. 그죠? 만나는 지점이. 그럼 얘는 직경이 70에서 80인데 70, 80 중에 80 가까이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 갔을 때요. 아까 여기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를. 맞나요? 70에서 80 사이에 80 가까이 있으니까 몇 cm? 80cm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어떡합니까? 한 번은 풀어봐야죠. 그래서 꼭 안경 쓰고 가세요 하셨죠. 눈 안 좋으신 분들은. 저는 안경을 써야 보이더라고요. 네, 이게 되게 지금 보면은 되게 미세하잖아요. 제가 일부러 요건 키워놓은 거고, 그림을. 그죠? 일부러 그림을 키워놓은 거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6번도 마찬가지. 찾아보는 거죠. 자, 지금 여기가 180이죠. 그럼 180이니까 또 얘를 몇을 곱해요? 60을 또 곱해서 풍량을 또 바꿔주셔야겠죠? 그리고 여기 1800이 나와요. 근데 여긴 또 무슨 덕트예요? 분기 덕트입니다. 그죠? 또 그래프로 가는 거야. 1800의 분기 덕트. 자, 그럼 1800이 여기쯤이죠? 그리고 왼쪽 게 분기 덕트란 말이에요. 그럼 만나는 지점이 여기네요. 60에서 어디예요? 이번에는 70 사이네. 60에서 70 사이. 근데 60쪽이 붙어있네요. 그죠? 60쪽이 붙어있죠? 그러면 이게 몇 cm쯤? 한 62cm쯤. 이런 식으로 이제 산정을 하는 거죠. 62cm다. 이렇게. 되게 애매해요, 여러분들, 문제가. 지금 거기 가보면 그래서 62cm 근처니까 62cm로 산정을 또 하고. 맞습니까? 요 안에 속해 있으니까요. 62cm로 또 산정을 하고. 그리고 또 밑에 가보면, 아래 갔을 때, 이번에는 요 7번. 풍량이 여긴 360이었거든요. 또 60을 곱해서 21,600. 근데 여기가 또 분기 덕트예요. 그러니까 21,600의 분기 덕트도 한번 찾아볼까요? 21,600의 분기니까 이쪽이네요. 여기. 그럼 80에서 90 사이네요. 그죠? 80에서 90 사이. 그럼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산정을 할 때는 몇 cm로 산정을 해야 돼요? 92cm로 산정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48,000에 또 분기 덕트 그 다음 게. 거기가 보면 메인 덕트죠. 메인 덕트. 그렇죠? 메인 덕트죠.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갔을 때 여기 사이네요. 그래서 100에서 얼마 사이? 120 사이. 그럼 이걸 또 이제 몇 cm로 산정을 하냐면 이게 딱 중간 한 110cm 가까이 있으니까 뭐 108cm로 산정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답에 가보면 나와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찾는 문제예요. 찾는 문제. 와, 이 문제가 한번 나왔습니다. 네. 여기 가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메인 덕트예요. 메인 덕트. 제가 잘못 썼네요. 메인 덕트. 그래서 그래프가 나와 있는 대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복원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그냥 시험 문제가 나왔다라는 것만 알려드리는 거고,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찾을 수 있는 건 그렇게 해서 이제 찾는 방법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림이 나와 있을 때 그 그림을 그냥 찾아가는 문제. 직경을 찾아가는 문제. 또는 Q는 AV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해서 산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써주시고 그 다음 동력 구하는 문제죠. 그죠? 여기 봐보면 PT 나와 있죠? PT? 그리고 풍량 Q 나와 있죠? Q는 당연히 최대 풍량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효율 나와 있고요. 해서 계산기를 눌러주니까 4.35라는 뭐가 나오더라? 송풍기 동력값 하나가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제 말은. 자,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2번 문제. 요것도 이제 우리가 배출량 구하는 문제죠. 그죠? 그래서 배출량 구하는 거 기본적인 건 많이 풀어봤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실이 있으면 이 실을 가지고 이제 A 구역,
B구역, C구역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죠? 자, 지금 문제에서 덕트는 단선으로 표시한다라고 했고요. 급기구 풍속과 배기구 풍속을 지금 따로 줬어요. 그리고 팬의 전압을 줬습니다. PT 줬고 천장 높이를 줬어요. 몇 메타다? 2.5m다. 그죠? 그리고 재현 방식은 상호 재현 방식이다. 자, 이건 뭐예요? 인접구역 상호 재현 방식이라는 건 화재실에서는 배기를 하고 인접실에선 급기를 하는 방식이다. 공동 예상 재현 구역이 각각 재현 경계로 구획되어 있다. 자, 재현 경계로 구획되어 있다라는 건 얘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에 뭐가 나와 있어요? 층고가 나와 있죠. 이 높이가 몇 메타래요? 2.5m. 그럼 이 실의 높이가 2.5m고 요 우리가 얘기했을 때 폭이라는 게 최소 폭이 0.6m니까 빼서 수직거리가 몇 메타다? 1.9m다. 라는 걸 판단을 하실 수 있으면 된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1번에 가보시면 자, 배출량을 먼저 판단을 하실 때 그래서 꼭 바닥 면적 600제곱과 요거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리고 직경거리를 알고 얘를 구할 수 있다. 4만이라는. 근데 지금 뭐가 정해져 있어요? 수직거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수직거리가 2m 이하면 얼마다? 4만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각 실의 배출량. 그죠? 그래서 재현구역의 배출기 배출량은 이거 절대 합산하시면 안 돼요. 4만 더하기 4만 더하기 4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현구역으로 구획되어 있기도 하고 재현경계로 구획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댐퍼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댐퍼가 달려있기 때문에 각 실별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합산을 해주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최대량으로 한다. 최대량. 그래서 4만으로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죠. 요거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팬 동력 여러분들 구해보시고요. 효율과 여유율 나와 있으니까 4만 기준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PT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세 번째 가보시면 요게 나와 있는데 조건 및 물음에 따라 다음을 설계하시오. 덕트의 크기는 각형이고 높이는 400mm고 그죠? 그러니까 덕트라는 건 이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풍도. 바람이 지나다니는 배관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풍도라는 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높이가 400mm래요. 여기 높이가 지금 400mm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급기구 및 그리고 배기구의 크기. 이 덕트랑 급기구, 배기구는 다른 거예요. 덕트가 이제 바람이 지나다니는 어떻게 보면 통로면 우리가 실에 갔을 때 직접적으로 천장에 자 보세요. 풍도를 통해 바람이 와서 이 실에 넣어줄 때 뭐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냐면 천장에서 봤을 때 구멍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구멍이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구멍이. 근데 이 구멍이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풍도랑 각각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멍이 지금 몇 개가? 배기구는 4개, 급기구는 3개가 설치되어 있대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리고 정사각형이래요. 급기구, 배기구의 크기는 35cm 제곱이래요. 1cm당. 덕트는 실선으로 표시하며 효율은 무시한다. 그러니까 덕트는 요 메인,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야? 바람이 지나다니는 통로를 얘기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실내로 들어올 때 급기나 배기 쪽, 요 구멍, 요 개수를 지금 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개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 아래 도면은 급기구와 배기구를 설치하여 도면을 완성하시오. 아래 도면에. 요거 그냥 그려주시면 되겠죠. 지금 몇 개라 그랬어? 4개, 3개라 그랬으니까. 급기 쪽은 꼭 3개씩 그려주시고, 배기 쪽은 꼭 4개씩 그려주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표 채우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배기량은 무조건 4만씩이에요. 무조건 얼마씩이라고요? 4만씩. 4만씩. 자, 급기량은 제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화재실에서는 일단 배기를 게 맞아요. 그죠? 근데 지금 급기 덕트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급기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인접실에 뭐를 해주는 거야? 똑같이 급기를 해주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이 배기하는 양 있죠? 배기량. 배기량을 아까 몇으로 구했어요? 4만으로 구했죠. 그럼 급기량도 그냥 4만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빼주는 만큼 넣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4만을 써주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한 실에서 내가 만약 배기를 해요. 그럼 인접실에 뭐가 들어가요? 급기가 들어가겠죠. 근데 그게 4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인접실이 지금 몇 개예요? 2개죠. 그러니까 2개 구역으로 나눠서 들어간다라는 거, 내 말은. 그래서 여기가 얼마? 2만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2만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즉 A실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럼 A실에서 4만을 빼줘요. 그리고 B실에서는 2만씩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인접실에서 절반씩 깎여서 넣어주는 거지. 4만 곱하기 2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여기 얘기했던 게 그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 얘기고. 그리고 또 아까 풍속 기준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자, 배기구는 풍속이 얼마다? 20이다. 그리고 급기구 풍속은 15다라고 나와 있었죠. 그래서 요 배기 덕트의 면적을 구할 때는 요 풍속 기준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죠. 풍속 기준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Q는 AV 공식에 의해서 면적을 구해 주시는 거죠. 근데 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하여 정수로 나타내라 라고 했으니까 Q는 AV 공식에 의해서 Q, V 해서 A만 구해서 여기다 넣어주시는 거죠. 근데 이게 어차피 7번하고 9번이 똑같다고요. 배기 쪽 어차피 풍속 똑같고 풍량 똑같으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극기 쪽도. 극기 쪽 같은 경우는 풍속이 몇이에요? 15죠. 그러니까 이것도 풍속 15 기준으로 해서 풍량 기준을 2만으로 산정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나오겠죠. 이것도 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해서 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덕트 크기. 아까 여기 가보면 덕트 높이가 나와 있었어요. 400mm.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거 400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400으로 나눠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곱하기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몇 곱하기 몇? 뭐 1389 곱하기 400. 결국 얘를 400으로 지금 다 나눠주시는 거야. 얘를 다 400으로 나눠주셔서 오른쪽에 답을 쓰실 때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여기까지 되시겠죠? 해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 내용입니다. 400으로 나눠서 어떻게 표시를 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갔을 때, 세 번째 갔을 때 요거. 아까 제가 얘기했죠. A실에서 화재가 나면 A실에서 배기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고 나머지 실에서 급기를 해주는 거죠. B실에서 화재가 나면 나머지 실에서 급기를 해주는 거고 C실에서 화재가 나면 나머지 실에서 또 급기를 해주는 거고 맞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다 닫아주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써주실 수 있겠죠? 이거? 네, 이렇게 그죠?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제 네 번째 요거는 급기구 면적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급기구 면적이죠. 급기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실에서 급기량이 얼마라 그랬죠? 아까? 2만이라 그랬죠. 2만이 급기가 되는데 그게 이제 구멍 몇 개에서 나와요? 3개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얘가 CMH를 내가 구해놨지만 문제에서 급기구나 배기구의 면적을 1cm당 35cm 이상으로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꼭 cm으로 바꿔주셔야 돼. 그리고 여기다가 35를 곱하는 거죠. 그럼 얘가 나와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단면적은 지금 구했고요. 그리고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 이 크기는 아까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얘를 루트 씌워주면 한 변당 길이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단면적 크기 구했고 지금 면적 크기 구했고 여기 지금 가보면 뭐 구했어요? 가로 곱하기 세로.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표현을 해주시는 거죠. 한 번씩. 배기구는 몇 개예요? 요게 4개죠. 4개. 근데 얘는 4만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급기구와 배기구에 대한 문제. 이렇게 표현까지 해주시는 문제죠. 이게 재현설비 문제인데요. 이 재현설비 문제가 제가 봤을 때 나머지 기본 배출량 문제는 뭐 다 푸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문제가 또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가실 때 이 문제를 제가 하나 넣어놨습니다. 됐죠?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연소방지 설비 문제는 제가 그냥 채우는 문제만 넣어놨어요. 그래서 천장 벽면, 뭐 전용헤드 수평거리, 스프링클러 헤드 수평거리 나와 있고, 요거 지금 한쪽 방향 살수구역 3m, 700m 초과할 때 700m마다 이런 내용 들어가 있었죠. 요건 채울 수 있게 연습해 가십시오. 제가 봤을 땐 연소방지 설비는 설계 문제보다는 요 두 문제를 조금 잘 세팅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문제 잘 세팅해 가시고요. 연결송수관 설비도 마찬가지.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이런 문제. 요거 아시죠, 여러분들? 단구형으로 설치하는 기준 2가지. 습식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준 서술하시오 문제. 요 문제 세팅해서 잘 가시고 연살 문제. 이 대표 예제 하나입니다. 딱. 연살은. 요거 하나. 연결송수관도 요거 하나. 제가 예상하는 문제들. 소화용수 설비 요거 이제 기준 면적 산정해서 우리가 연면적으로 나눠주는 요 문제. 이런 것들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요 정도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뒤에 가보면 유체역학 문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유체역학 문제가
제가 봤을 때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이 벤츄리관의 압력차 구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갔을 때 여기 유량값이 나와 있고 Q, 그죠? 그리고 내경이 두 개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가 30cm, 여기가 15cm. 벤츄리관에서의 압력차 델타 P를 구하시오라고 했고 벤츄리관의 유량 계수까지 줬어요. 그럼 우리 유량 공식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요. Q는 AVC라고 해서 각각의 뭐를 구하냐면 일단 V1과 V2를 여러분들이 먼저 구해야 하셔서 얘를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 압력차를 구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V1을 먼저 구해보시면 뭐 지금 계수값이 나와 있으니까 계수값 꼭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요. 내가 여기에서 V1, 여기서 V2를 간단하게 구해주신 후 수평배관이니까 이 두 개 Z1과 Z2는 같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 델타 P 차를 구해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신에 킬로파스칼로 구해줘라. 이게 최근에 신출 문제로 한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이한 문제니까. 그리고 29번 보실래요? 요거 우리 많이 풀어봤죠? 요게 뭐예요? 요거 뭡니까 여러분들? 노즐의 반발력 또는 플랜지 볼트에 걸리는 힘. 꼭 정리해 가셔야 돼요. 이게 안 나오다가 최근에 한번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 문제. 그래서 1번 호스 유속 구하고 노즐 유속 구하고 플랜지 볼트에 작용하는 힘까지 마무리하시는 문제입니다. 네.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각자 풀어보십시오. 요것도 마찬가지. 그죠? 얘가 이제 뭐예요? 루프 배관에서 이제 이쪽 배관으로 가는 손실과 이쪽 배관으로 가는 손실이 어떻다? 같다. 이렇게 돌아가는 손실이 같다라고 해서 푸는 문제. 네, 죄송한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제가 요번에 예상한 게 요 문제거든요. 근데 요 문제가 이제 뭐냐면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돼가지고 수정 베르누이 사용하는 거였죠. 그래서 A점의 유속 구해보시고 C점 유속 구해보시고 AB 마찰 손실 구해보시고 이건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풀어보고 가십시오. 제가 해설 다 넣어놨으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공동주택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법이 한번 바뀌면 이게 한 1년 정도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설계 문제보다는 그래서 요 말 문제 있죠. 그래서 공동주택 기준이 새로 어떻게 보면 추가가 됐고 창고시설 기준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제 예상은 설계 문제보다는 저는 말 문제, 그러니까 알리는 거예요. 요번에 설계 문제로 적용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 생각은 말 문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빨강색으로 다 표현을 해놨어요. 요 정도 꼭 외우고 가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소화기 설치 기준 100제곱 1단위 이상의 능력 단위, 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각 세대와 공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마다 뭐 설치를 해줄 것, 요 정도 보시면 되겠죠. 네, 요 정도 보시면 되고 뭐 스프링클러 설비 기준 개수 같은 거, 그죠? 1.6을 곱하는데 각 동의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30개, 뭐 이런 기준도 있고요. 그리고 수평거리 2.6.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리고 거실에는 조기 반응형 헤드. 창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요 밑줄 친 거 위주로 조금 정리를 해 주십시오. 특히 스프링클러. 창고 시설에는 제가 라지 드롭형 헤드 습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렉식 창고에 설치할 때는 또 높이 3m마다 단설계하는 기준 또 들어가 있었고 15cm 이상의 송기 공간이 있으면 그 안에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 들어가 있었고요. 이런 설치 개수 잘 보시고 그리고 분당 160 이런 것들. 네. 제가 넣어놓은 이유가 이런 수평거리 기준 같은 게 예전하고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넣어놓은 거고 시험 문제는 이런 숫자 위주로 조금 마지막에 마무리하러 가실 때 보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요? 소화수조, 저수조, 저수량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다르게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체역학 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푸실 수 있다라는 판단이 돼서 제가 예상 문제를 넣어놨지만 각자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공식에만 다 대입하면 되는 문제들이라 이렇게 해서 제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가 40문제 정도를 드렸는데 이 문제도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40문제라는 게 어차피 문제 번호는 31번이지만 제가 추가로 이제 이런 것들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 문제로 좀 적용을 시켜서 보시면 제가 봤을 때 핵심으로 가져가실 게 한 40개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이 토요일이에요. 그죠? 제가 뭐 특강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유튜브 쪽에서 뭐 복주머니 특강, 필기 쪽도 그렇고 실기까지.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그냥 1년을 제가 끌어갈 거거든요. 그리고 뭐 다음 회차 때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고.
그러니까 회차별로 마무리 강의는 웬만하면 제가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회차 마무리 강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생활을 하실 때 좀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혼자 하시는 분들은 더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혼자 하는 분들이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저는 올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올리는 거고, 또 제 직강 수업이나 인강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또 보충 개념으로 이걸 또 같이 들어주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의미로 제가 이렇게 해서 전체 1회차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토요일날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아시는 것만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는 것만 나올 거고요. 제가 가르쳐 드린 거에서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마음 편하게 먹고 내 실력을 그냥 100%다 보여준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시험 잘 보고 오십시오. 아셨죠? 그리고 시험 잘 보시고 시간이 되시면 제 카페 와서 어떤 문제가 나왔었다 이 정도만 좀 올려주셔도 제 입장에서는 엄청 도움이 돼요. 그걸 통해서 저도 이제 복원을 좀 하고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된다 라는 식으로 제가 또 해설 강의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거 좀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험부터 잘 보고 오십시오. 시험을 잘 보고 오시고 나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고요. 합격 안 되시더라도 제가 얘기했죠. 자격증 끝까지 하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이거를 뭐 최단 기간 안에 끊으면 좋은데 최단 기간 안에 끊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나중에라도 뭐 유튜브 들어오셔서 또 예전에 찍어놨던 영상 또 한 번씩 보시면서 정리를 또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셨죠?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들 토요일날 제가 시험 잘 보실 수 있게 새벽기도 한번 나가볼게요.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